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나저나 우리 이정은 씨 사랑의 크루즈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는 박 기자와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 어제부터 아마존의 프라임 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프라임 데이가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이 관련 사기도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 시작해서 오늘까지입니다. 네, 네, 네. 아마 어제부터 이 휴대전화나 아니면 컴퓨터 통해서 아마존 사이트 또는 앱 계속해서 확인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어제 새벽 0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48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할인폭은 최대 50%까지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임데이 동안 세일 품목을 서로 공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인들 가운데서도 이 그동안 사려고 했던 물품이 세일하게 되면 이제 카톡 등으로 서로 알리면서 딜을 놓치지 않도록 서로가 돕는 분위기입니다. 이 아마존에서 프라임데이 관련 이메일도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뉴스 보더라도 이제 이 더 베스트 프라임데이 딜 등 프라임데이에 사면 좋은 품목 관련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맞춰서 월마트, 타겟, 이베이 등도 질세라 대폭 할인 행사를 갖고 있어 마치 여름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쇼핑 대목에 소비자들의 지갑도 활짝 열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세일하는 건 좋은데 이 프라임데이 관련해서 사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네, 여러 가지 관련 범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특이한 사기 방법, 특히 피해를 입고도 피해 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기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방법도 진화를 하는군요. 네. 먼저 이 온라인 쇼핑이 급증한 후에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내 집 문 앞에 소포가 잘못 온 경험 한 맞아요. 번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한번 올 소포가 하나도 없는데 문 앞에 패키지가 놓여져 있길래 보니까 다른 유닛에 이제 가야 할 것이 잘못 배달된 것이길래 그 유닛에 대신 갖다 놓은 적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아파트나 콘도에 사는데 다른 유닛께 만약 내 앞으로 잘못 배달됐다면 그곳에 갖다 주면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네. 전혀 다른 주소로 적힌 패키지가 또는 주소는 맞는데 다른 이름의 패키지가 내 집 앞에 놓여 있다면 사실 좋기보다는 좀 당황스럽죠. 그렇죠. 네. 당황스럽죠. 이거 네. 어떻게 다시 보내야 하나 아니면 뭐 그냥 갖고 있어도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잘못 온 걸 아마존 측에 알렸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그 잘못 배달된 물건은 킵하라고 한 지인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두 번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잘못 온다면 그것도 자신의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잘못 온다면 의심부터 해볼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더하지도 않은 물건을 내 이름으로 그렇게 여러 차례 좀 반복적으로 물건이 올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네네, 최근은 맞습니다. 아닌데요. 저희 제작국의 어떤 직원 하나도 어. 오더를 하지 않았는데 그 건 케이스 있죠. 총 보관함하고 어허. 그 반려견하고 반려묘들이 쓸 수 있는 그 장난감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물건이 도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예. 이게 마켓워치가 오늘 아침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제 LA에 거주하는 앨리스 미첼이라는 여성은 이달 초에 아마존 패키지를 받았는데요. 네. 보니까 박스의 이름은 앨리스 미첼, 자기 본인의 이름이나? 이름이 맞았습니다. 네. 근데 내용물을 보니까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데 싶었지만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요. 네. 크레딧 카드를 확인해 보니까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허허. 그러니까 이제 룸메이트 시킨 거겠지 하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요즘 사실 꽤 흔한데요. 네. 아마존 계정을 이제 프라임 멤버로 쓰려다 보니까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 지인들과 계정 공유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내가 오더하지 않은 물건이 내 이름으로 왔어도 누군가 오더하다가 내 이름으로 그냥 잘못 오더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앨리스 미첼도 몇 번 넘어갔는데 그 후에도 같은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물건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방수용 양말부터 세차 도구, 속옷까지. 알고 보니까 앨리스 미첼이라는 여성은 사기 범죄의 타겟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문하지는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내가 사는 주소로 물건이 배달이 된 건데 네. 그게 왜 사기의 어떤 타겟이 된 거예요? 그냥 공짜로 모르는 사이에 공짜로 나한테 뭐가 온다는 것 자체가 뭐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오더하지도 않았는데 물건이 자꾸 내 앞으로 와. 의심스럽긴 뭐가 좀 하죠.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브러싱 스캠입니다. 이 사기는 1년 전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갈수록 점차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앨리스 미첼처럼 상당수 피해자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마구잡이로 보내는 수법인 만큼 이 프라임데이와 같이 쇼핑이 많아진 직후에 더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박현경 기자의 그 프라임 넘버 좀 빌려 쓰자 그래도 그렇게 안 빌려주시는데. 근데 아까 그 물건을 받았어도 내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사기인 거예요? 이 사기는 당장 금전적인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아하. 이 쓸어 모으다라는 뜻을 지닌 브러싱이라는 이름처럼 이 사기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데요. 어허. 바로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리뷰를 좋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마존에서 보면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제 그렇죠. 3자가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ship from and sold by amazon.com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건 아마존에서 직접 판매하고 배달하는 겁니다. 네. 그 외에는 제 3자가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이 프라임이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도 셀러가 아마존이 아니면 그건 이제 제 3자가 판매한다는 점입니다. 네. 근데 제 3자 중에 이 질 나쁜 셀러들이 자신들이 취급하는 물건의 리뷰를 더 높이고 또 더 많이 판매되는 것처럼 보이게끔 자신들이 직접 물건을 사서 이걸 기프트로 무더기 발송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턴할 주소는 포함시키지 않아서 패키지가 일단 배달되고 나면 어찌할 도리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받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셀러가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물건을 누군가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네. 보낸다는 거잖아요. 네네. 아무런 이득 없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마존에서 리뷰는 판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리뷰 보고 사니까. 그렇죠. 아마존 이용하면서 리뷰부터 확인하고 구매하는 주민들 많으실 텐데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리뷰는 셀러들에게 금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뷰는 누구나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만 직접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만 리뷰 옆에 verified buyer 또는 verified purchase라고 적혀서 이 리뷰의 신뢰도를 대폭 높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범들은 바이어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네. 자신들이 취급하는 물건을 대량으로 사들여 기프트로 보내버리고 가짜 리뷰를 잔뜩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리뷰로 다른 소비자들을 유혹하고요. 그리고 또 리뷰만이 아닌데요. 대량으로 사서 기프트를 주게 되면 이 물건이 인기 상품으로 등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도 않은 물건이 인기 상품이 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아마존 검색할 때 이 물건이 상위권에 올라서 이제 확실히 더 많이 판매할 기회를 노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돈 놓고 돈 먹기네요. 네. 자기 돈으로 물건을 사서 그냥 아무데나 막 뿌려서 네. 이 물건이 굉장히 인기 상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리게끔 만들겠다는 네, 그 얘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 브러싱 사기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금전적인 손실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걸 무시해도 안 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내 돈 나가는 게 아니라고 물건은 덤으로 받으니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는 게요. 먼저 사기범들이 주소와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건 그 이상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아하. 취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아. 특히 과거에 그 셀러로부터 뭔가를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브러싱 사기의 타겟이 됐다면 분명 앞으로 더 큰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유튜브 댓글로도 네, 어떤 지금 애청자께서 한번 3번이나 받은 적이 있으시대요. 요가 매트, 전화 충전기, 커버까지 받으셔서 전화를 했더니 쇼핑비를 부담해야 되고 뭐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그냥 킵해라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런 어떤 스캠에 저희가 휘말리게 되면 네. 신고를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먼저 아마존에서 온 물건이라면 아마존 측에 알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달 온 패키지에 적힌 사이트나 아니면 그 연락처로 연락은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
사기범들이 가짜 웹사이트나 연락처를 거기다 놔뒀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마존 측에 알린 다음에 아마존 사이트에 가서 그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대비해서는 크레딧도 프리즈 시키는 것이 권고되는데요. 이 브러싱 피해 타겟이 됐다면 사기범들은 충분히 당신의 크레딧으로 크레딧 카드를 새로 오픈하거나 아니면 론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개인 정보가 네. 다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세상이 점점 이렇게 무서워지네요. 네. 그러니까 공짜 좋아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공짜로 이러고 오면 무조건 돌려보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